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이끌 초대 수장으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지금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 짚어볼 텐데요. 막강 권한의 검찰총장 1988년에 2년 임기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후에 20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이 고작 7명에 불과했다고요.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합니다. 임기 채운 사람이 이제 김기춘, 송광수, 또 김진태 전 총장 등 7명 뿐이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임기를 채운 사람은 김진태 검찰총장 한 명입니다. 이게 대개 이제 권력 교체기에는 그렇죠. 임기 채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고 내부에서 이제 이른바 검난 이런 걸 통해서 바뀌거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 이런 걸 계기로 바꾸거나 해서 거의 지금 50%가 훨씬 넘죠. 20명 중에 7명만 임기를 채웠습니다. 검찰총장은 어느 정도의 이 권한을 갖게 되는지 저희가 대표적인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법무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있죠. 법무부 장관의 밑에서 지휘를 받는다라고 법에도 나와 있는 검찰총장이지만 대우는 다른 장관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기 2,000명의 검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모든 기소 수사 그러니까 누구도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간에 수사하고 그 사람을 재판에 붙일 수 있는 사실상의 실무 권한을 총괄하고 있는 게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못 채운다는 의미가 그만큼 무섭고 큰 무기를 독점하고 있는 분이 검찰총장인 겁니다. 게다가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인사권과 관련해서 혹은 또 그 사람의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나눠줄 수 있는 권리도 검찰총장이 가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권력과 힘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권만은 주지 않았군요. 임명권까지는 주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임명권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임명권을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수석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검찰청법에도 보면 이제 장관 제청받아가지고 물론 저 의견을 총장이 제시하지만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명권을 만약에 검찰총장한테 야 그럼 당신 밑에만 검사장부터 검사 임사 당신이 알아서 다 해 보직 다 정해라고 하게 되면요 그 힘을 저기 무소불위의 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검찰이라는 힘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국회의 권력은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 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선거로 뽑힌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민주적 정당성 있는 우리가 그래도 관료들을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줄 수 없는 거고 지금 아까 공수처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수처 설치에도 법안들이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결국 그것도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이나 그런 권한이에요. 그런 권한도 결국 국회 쪽으로 국회가 가지고 가게 그 법안을 만들어주고 있을 거예요. 결국 정치권은 검찰을 놓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권력 중추기관인 검찰을 지휘하고 주무르는 검찰총장. 자, 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자격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요. 근데 이 자격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화면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죠. 요 최근에 그 인사에 관해서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 그런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검찰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남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서 내로남불. 그런 용어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총장으로서 자기 의심되는데요. 아니 내로남불을 모른다고 총장의 자격이 의심되는 건 아닌데 근데 모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좀 진지한 분들은 내로남불이 사실 사자성어도 아니고 워낙 요새 유행어잖아요. 인사청문회 때 이제 그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왜 나왔냐? 그럼 이제 검찰 그 개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냥 그 초장에 그냥 착감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검찰개혁 요체를 두 개를 듭니다.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무일 후보자가 그 청문회 답변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을 나는 마땅치 않아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당신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뭐야? 라는 질문들이 좀 집중이 된 거죠. 네. 이 검찰 내부에서는 평가가 어떤가요? 이번에 지명됐을 때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검찰 내부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 하는 평가도 네. 그렇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소신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법 이론에 굉장히 밝으세요. 저도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런데 자기 소신이 뚜렷한 만큼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내로남불을 몰랐다는 건 저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네. 진짜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또 후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는 미덕도 있고 네. 지난해였던가요? 좀 안 좋은 사건이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잖아요. 네네. 후배 검사가 이렇게 자기 네. 업무 여러 가지 명확하게 규명 안 됐지만 목숨을 끊었을 때 마침 그 검사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근데 저분이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내려가 계시면서 네. 굉장히 따뜻하게 뭐 부모라든가 주변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섬세한 일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사건도 그랬어요. 사건 처리할 때도 큰 사건을 해도 뒤탈이 안 나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 이 문무일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에 직접 칼을 대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송곳 질문들이 많았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지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3차 TV 토론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 이걸 경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는 다소 모호합니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 입장하고 방향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키고 수사의 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공정하게 잘하겠습니다. 글쎄, 너무 애매한 답을 해서 진짜 오늘 질의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대통령과 방향과 철학이 다른 거 아니냐 의심할 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조정하는 하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런 입장을 묻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여야가 논의해야 되는 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여야가 그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그럼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네. 이렇게 논의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면 검찰총장 후보자 어떻게 보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보일 거냐 이런 이 방안을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큰 문제를 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물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문무일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방금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수사권 독립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저는 검경 수사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좀 대검찰청 내에서
이 공수처 설치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란 외부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TF 같은 것들이 짜서 만들어져서 그 어떤 논리들, 대응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법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들의 권한에 띄워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무일 총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무일 총장한테 우리가 외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는 게 앞서 구장훈 소장이 얘기하셨듯이 이건 대야, 국회에서 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수처 설치하고 뭐 할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수석들 중에서 이 검찰개혁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은 정병원 정무석하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왜냐하면 대국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입법사항이니까. 그런데 이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임명한 대통령의 의지는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밑에 있는 그 부하 검사들을 향해서 야 우리 밥그릇을 내놓자. 우리 권한을 내놓자. 당신들 말 수사권 경찰 주고 특별수사권 공수처 줘. 이 얘기를 하기는요. 조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문무일 총장한테 당신 말이야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은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죠. 네. 너든 야든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답은 이 질문하는 의원들 마음속에 있는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그 대답을 원한다고 문무일 총장 대답하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는 부분의 원래적인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이 왜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냐면 검찰 수뇌부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현 상태의 제도 그대로인 데서 경찰에게 그냥 기소권을 넘겨준다라고 본다면 경찰이 뭔가 잘못했었을 때 그걸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제도를 그냥 둔 상태에서 바로 수사권만 기소권만 분리해서 경찰에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게 형사소송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그거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자, 청문회 결과 이 보고서는 어떻게 채택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